미즈노의 팔란티어 정밀 분석 원래 3편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요.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4편, 5편 시리즈로 가는데 4편은 멤버십 영상으로 이미 올려드렸고요. 5편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팔란티어를 보면 초창기 때 정말 처음 상장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죠. 지금도 한국에서 많이 사랑하고요. 근데 그 뒤로 여러분 팔란티어가 자신의 상품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초창기에 뭐 고담, 뭐 파운드리,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었잖아요. 세 가지가 있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대규모 언어 모델 LLM과 그다음에 팔란티어 AI 플랫폼 AIP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아시다시피 팔란티어 시스템은 사용자 고객이 압도적인 양의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가를 밝혀서 분석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작년 6월에 AIP를 선보였거든요. 사실 이제 작년 6월 정도만 하더라도 팔란티어가 조금 시장에서 약간 소외당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AIP를 이렇게 이제 출시를 했어도 뭐 너네 원래부터 AI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기업이잖아라는 정도로 그냥 살짝 외면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애널리스트는 이 팔란티어의 AIP를 딱 보면서 적극적으로 팔란티어 매수를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생성형 AI 솔루션을 제공해서 고객들이 선호하는 LLM 아까 말한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들도록 지원하고 보다 강도 높은 보안 요구 사항을 다 준수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성과를 내는 사례들을 보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과 정부 부분에서는 이 AI 구현을 위해서는 거의 팔란티어의 이 AIP 모델, LLM 모델이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죠. 자, 팔란티어는 고객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온톨로지를 이용합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이거거든요. 즉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먼저 정의하고요. identify. 그에 맞게 데이터를 선별을 하고요. 그 의미를 부여하고요. 카테고리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기저기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통합해서 선발적인 데이터에 규칙을 부여하고 개념을 정의하는 이게 바로 온톨로지라고 하는. 그래서 고객이 스스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객사의 파견 개발자 FDE를 보내게 됩니다. 자, 팔란티어의 고객이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한다는 팔란티어의 사업 취지에 따라 각 기업은 맞춤형 온톨로지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데요. 이 범용 소프트웨어로는 각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업이 스스로 그 문제나 분석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굳이 비싼 돈 들여서 팔란티어의 상품을 살까요? 못 사죠.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이 팔란티어 고객이고 팔란티어의 한 상품을 사게 되면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여러분의 상황을 다 듣고 맞춤형 종목을 추천해드려요. 전업 투자자인지 나이가 몇인지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사는 곳이 어딘지에 따라서 당신에게 가장 탁월한 종목과 매매 방법 더 구체적으로 이 종목을 이때 사서 이때 파십시오까지 예를 든 겁니다. 주식을 예를 들면 보통 정확하게 말하면 팔란티어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상품을 운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기업과 딱 컨트랙이 맺어지잖아요. 지난번 현대처럼. 그러면 그 현대라는 고객을 지원할 수 있는 팀이 딱 꾸려져 가지고 팔란티어에서 거기에 파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개별 기업 맞춤 소프트웨어는요. 사실 대량 생산이 어렵죠. 왜냐하면 고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맞는 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팀만 짜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에 맞는 그 정부 기관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똑같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걸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량 생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성장성에 의문을 제시하는 이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언톨로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팔란티어의 파견 개발자가 아닌 AI가 관여하도록 프로그램을 짜게 됩니다. 그랬더니 보통 6개월 정도 걸렸던 고객의 시스템 구축 기간이 불과 며칠 만에 끝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와, 이 대박인 거죠. 180일 걸렸던 일이 딱 8일 만에 끝난다고 해보세요.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이에 따라 앞으로는 AIP 파견 개발자 역할을 하면서 이른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수익성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게 되죠. 자, 다음 화면 보실까요? 바로 이제 이거거든요. 자, 팔란티어는 이미 AIP에 대한 견조한 수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찾는 이들이 너무 많다고. 진짜 팔란티어 농담이 아니라 팔란티어가 주식 종목하면 저 하겠는데, 하겠는데 여러분. 팔란티어는 3분기에 AIP를 사용하는 고객 수가 3배로 증가했고요. 출시 5개월 만에 약 300개 조직이 이 제품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팔란티어는 고객에게 AI 사용 사례를 신속하게 배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부트캠프를 조직해 AIP의 도달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상당수 AI 주식과 달리 팔란티어는 총 운용 비용이 1년 전보다 감소한 덕에 일반 회계 원칙 즉 GAAP 기준으로도 수익성을 달성하게 되고요. 3분기 GAAP 기준 영업이익은 4천만 달러, 전년 동기에 6,220만 달러의 영업 손실에서 바로 흑자로 전환되게 되죠. 그러니까는 온톨로지하고 바로 이 제품이 얼마나 팔란티어를 정말 나락에서 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번 말고 지난 분기에 알렉스 카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비로소 우리는 S&P 500에 편입될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또 도달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던 이정표다. 저는 이번 말고 작년 팔란티어 실적 발표 때 제 컨퍼런스 콜을 들으면서 알렉스 카프의 입에서 얼마나 많이 S&P 500 편입에 대한 얘기를, 저는 처음에 저 친구가 S&P 500 관계된 쪽에 일을 하나?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계속 우리는 S&P에 편입할 자격을 갖췄다. 여러분 이참에 S&P 500이 편입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렸는데 첫째 미국에 본사를 두어야 돼요. 그리고 지난 4분기 동안 GAAP 기준의 순이익을 기록해야 돼요. 벌써 5분기 연속됐죠. 또 발행 주식의 과반수를 일반인들이 매매할 수 있어야 하고요. S&P 글로벌의 현재 대형주 기준인 145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보유해야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 팔란티어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더블입니다. 396억. 145억 달러 이상이면 되는데 그거의 더블도 넘는단 말이죠. 자, 만약에 팔란티어가 S&P 500에 편입이 된다면 당연히 날아가겠죠. 근데 S&P 500이 편입된다 무조건 다 날아가는 거는 아닌 거 아시죠? S&P 500이 편입되는 순간 날아가는 종목이 있고 살짝 갔다가 꺾이는 종목이 있는데 팔란티어는 날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 요즘 알렉스 카프가 입을 귀에 걸고 다닌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 오늘 팔란티어 영상에서는 바로 팔란티어가 그냥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품 가지고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이 온톨로지를 비롯해서 AIP 그다음에 그쵸 LLM 이런 새로운 상품이 작년에 팔란티어로 하여금 일대 변혁의 획기적인 획을 그은 상품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팔란티어 제가 좀 전에 차트 분석에서 다루었지만 내부자 매도의 사인이 나오면서 지난주부터 오늘도 상당수 많이 빠졌거든요. 프리장에서. 근데 오늘 테슬라하고는 전혀 정반대 모습을 보여줬어요. 프리장에서 빠진 팔란티어의 주가를 다 끌어올리더라고요. 누가? 기관이. 여러분 좀 더 깊이 있는 팔란티어의 분석을 원하시면 바로 이어지는 미주노래 멤버십 영상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